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영입니다. 오늘은 GM의 가격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쉐보레 더 뉴 트레일 블레이저가 출시됐습니다. 이 외관은 브랜드 패밀리 룩을 적용해 한층 세련된 이미지로 바뀌었고, 실내는 8인치 및 11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확 바뀐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 파워트레인에는 변화가 없어요. 1.35 가솔린 터보 엔진에 CVT 혹은 9단 변속기를 택할 수 있는데요. 이 신차의 가장 큰 변화는 실내 인테리어보다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신차가 출시되면 가격을 분석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비교 대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기존 제품 대비 얼마가 바뀌었나, 둘째는 경쟁 모델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갖췄나, 셋째로는 브랜드 혹은 제조사 내에 내부 간섭 효과는 없는지 등을요. 먼저 기존 트레일 블레이저와 트림별 기본 시작 가격을 비교해보면 프리미어 트림은 264만원, 액티브 트림은 404만원, RS 트림은 359만원이 각각 올랐어요. 물론 신차는 2699만원에 최하위 LT 트림이 다시 생겨났지만, 이 LT 트림도 페이스리프트 이전 프리미어 트림과 비교하면 17인치 휠부터 프로토 에어컨이나 2열 열선 시트, 6스피커, 하이패스까지 옵션이 빠졌음에도 150만원 이상 비쌌어요. 이 바로 직전 개소세 인하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주요 옵션이 이렇게나 많이 빠지고도 200만원이나 더 올랐다 라고 느껴집니다. 이 신형 트레일 블레이저를 기다리던 고객들이 이 가격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신차가 출시되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부품 및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있었지만, 이 엔트리급 소형 SUV 시장에서 이런 가격 인상은 GM이 조금 착각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LT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트림도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트레일 블레이저 출시 행사에서 한국 GM 측은 국내 시장, 국내 고객들을 분석하며 이 상위 트림에 풍부한 옵션을 많이 선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 고객뿐 아니라 트랙스, 크로스오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는 작아도 옵션은 풍부한 상위 트림을 많이 찾고 구매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엔트리급 소형 SUV지만 많은 것을 놓고 소비자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격표를 보면 기존에 있던 주요 옵션도 대거 빠진 깡통 LT 트림을 신설했습니다. 이 한국 GM이 시장 및 고객 분석과 전혀 맞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그냥 신차 가격의 인상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눈가림용, 아니면 이 착시 효과를 노린 눈속임용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경쟁 모델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올 상반기 소형 SUV 및 CUV 판매량을 보면 셀토스, 코나, 니로, 트랙스, XM3 트레일 블레이저, 베뉴, 티볼리 이 순위입니다. 이 시장 선택지도 굉장히 많고 치열해요. 여기서 트레일 블레이저의 판매 순위는 보시다시피 중하위권입니다. 이 가격대를 보면 1위인 셀토스가 2087만원부터 2위인 코나가 2486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시작 가격이 비싼 차는 2856만원인 니로뿐이에요. 그런데 니로는 하이브리드와 전기 파워트레인만 있잖아요.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더 많이 잘 팔려요. 그렇다면 최상위 모델은 가격 경쟁력을 갖췄을까요? 3099만원에 RS 트림에 파노라마 썬루프와 드라이브 어시스트, AWD, 프리미엄 패키지 등을 선택하면 3634만원입니다. 이 셀토스 1.6 4WD 모델의 최상위 시그니처 그래피티 트림에 외장 컬러부터 보스 사운드 시스템, 드라이브 와이즈, HUD, 썬루프, 10.25인치 내비게이션, 스마트 커넥트, 모니터링 팩 등을 다 넣어도 3,475만원이에요. 이 파워트레인과 옵션이 더 풍부한 동급 1위 모델과 비교해도 160만원이나 더 비쌉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한국 GM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기존의 동급 경쟁 모델, 같은 세그먼트 차량보다 차별화되고 더 가치 있는 차라고, 경쟁 모델과 직접적인 가격 비교는 옳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 말, 제가 1890만원부터 시작하는 크루즈 출시 행사에서 경쟁 모델인 아반떼보다 시작 가격만 330만원이 더 비싸다 라고 질문했을 때 들은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동세그먼트에서 판매 순위가 중하위권인 차가 상위 모델과 비교를 거부한다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회사가 생각하는 제품의 가치와 소비자, 시장에서 인식하는 가치 간의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셋째로 브랜드 혹은 회사 내 제품과의 간섭 효과, 카니발리제이션을 봐야 하겠는데요. 특히 한국 GM은 올해 3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출시하며 동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 2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가격으로 시장을 들썩였죠. 4월부터 정식 출고가 시작됐고 3개월 만에 10,000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이 2분기만 본다면 이 엔트리급 소형 SUV 시장에서 셀토스, 코나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블레이저는 외부 경쟁자뿐 아니라 내부의 동생과도 어느 정도 다퉈야 합니다. 제가 간섭효과, 카니발리제이션을 말했는데요. 자동차 회사에서 이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나타를 사러 왔다가 그랜저를 사고 스포티지를 보러 왔다가 소렌토를 계약하는 이런 고객의 유인, 마음의 이동은 브랜드 입장에서 환영이죠. 이익이 더 남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쉐보레도 트랙스를 보러 왔다가 트레일블레이저를 사게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트레일블레이저를 보러 왔다가 트랙스를 사야 할 판이에요. 물론 파워트레인부터 상품성에서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예산, 바로 돈이거든요. 제가 공식 출시 현장에서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의 간섭 효과가 우려된다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답변은 트랙스 론칭을 하고 나서 트레일블레이저 판매가 3배가량 갑자기 증가했다.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바로 추가 질문을 하지 못했지만 트랙스 론칭을 하고 나서 트레일블레이저 판매가 급증한 것은 당시 파격적인 프로모션 때문이에요. 이 4월 브랜드 공식 프로모션만 봐도 화려합니다. 콤보 프로그램 구매 시 200만원 현금 제공부터 취등록세 50% 지원, 신입생, 신규 입사자, 신혼부부 등 새 출발 50만원 제공 등 구형 모델을 재고떨이 판매처럼 팔았어요. 그런데 트랙스 론칭 이후 트레일블레이저의 판매가 급증했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사실 한국 GM의 이 같은 가격 정책이 한두 번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특별한 케이스죠. 트랙스의 반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트레일블레이저와 같은 가격 정책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이 앞서 언급했던 2017년 크루즈가 그랬고요. 2015년 스파크도 이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초기 가격 결정으로 구형 모니에게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실제로 2016년 경차 시장을 보면 이 냉장고, 에어컨, TV 등 경품을 싸대는 전쟁터였죠. 이어 2016년 말리부 때도 이 공식 출시 이후 계약 대수가 17,000대를 기록하는 등 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이 신차 출고 3개월 만에 가격이 오른 연식 변경 모델로 계약 변경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차량 구매 취소가 줄줄이 발생합니다. 당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폭발적인 신차 효과는 금세 사그라들죠. 이 수입차로는 임팔라가 그랬는데요. 출시 첫 해 불안정한 공급 물량에도 그해 하반기만 7,000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듬해 상반기는 기아의 신형 K7이 출시되는 악조건 등에도 불구하고 8,000대를 넘기지만 이 이후 별다른 제품력 보강 없이 환율도 유리한 상황에서 임팔라의 가격을 최대 350만원가량 인상하며 바로 자멸했죠. 앞서 이 트랙스 때 가격을 그렇게 잘 뽑아놓고 바로 뒤 트레일블레이저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결국 또 안 팔리면 할인 카드나 프로모션을 꺼내 들어야 할 텐데 어쩌면 이 수출이 워낙 잘 되어서 배짱 장사를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한 번의 작은 성공으로 옛날 버릇이 다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겸손하게 일관된 가격 정책을 가져가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이었습니다.